자, 그러면 계속해서 대류열 전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류열 전달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상변화가 있는 경우에 그 표면하고 유체하고의 열 전달 현상이 있고요.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표면하고 그 다음에 흐르는 유체하고의 열 전달이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에서 보면 C하고 D가 여러분들 물 끓일 때 이와 같이 상변화가 발생하는 증발, 그 다음에 응축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냉장고에서 여름철에 습도가 굉장히 높은 여름철에 냉장고에서 차가운 그 맥주 캔 같은 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내놓으면 물방울이 맺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응축이죠. 또 이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대류열 전달도 상당히 많은 그 분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분류를 하는 게 이제 자연 대류, 그다음에 강제 대류,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대류라고 하는 것은 유체가 흐르는 유체를 강제적으로 그 흐르는 유체하고 표면세 열 전달인데, 그 흐르는 유체가 내가 이와 같은 팬이라든가 펌프, 팬, 선풍기죠. 그 다음에 펌프, 그 다음에 컴프레서, 이와 같은 유체를 강제적으로 이송시키는 장치가 없이 흐르게 되는데요. 좀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용어가 나올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밀도 차에 의해 가지고 유체가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변화가 되고요. 그 밀도 차에 의해 가지고 중력에 의해 가지고 가벼운 유체가 무거운 유체에 밀려서 유동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거를 우리가 자연대류라고 하죠. 온도 차에 의한 밀도 변화에 의해 가지고 중력의 영향으로 유체의 흐름이 생겨요. 아까 자연 대류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었냐면 흐르는 유체하고 그 다음에 표면 사이의 열 전달이라고 했는데, 흐르긴 흐르는데 방금 소개한 것처럼 팬이라든가 펌프라든가 컴프레서와 같이 이와 같은 기구를 써서 강제적으로 유체의 흐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열 전달이 발생하게 되면은 유체 간에 온도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 유체의 온도차에서 밀도가 달라지고 밀도에서 유체의 흐름이 생기는, 그와 같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유체의 흐름이다. 그래서 그런 걸 자연대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챕터로서 자연대류를 배울 거고, 대부분은 강제대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대류를 전달할 거예요. 또 강제대류는 유체가 어떤 그 관 안쪽에 흐르는 채널이라든가 관 안쪽에 흘러가는 내부 유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날개와 같이 비행기 날개 바깥쪽으로 흘러가죠. 그런 경우는 또 외부 유동인데요. 이 두 현상을 좀 구별해서 흐름이 내부 유동을 흐르면서 표면이랑 열 전달을 하는 경우에는 내부 유동 열 전달, 유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표면이죠. 그 표면 열을 전달하고 싶으면 표면 바깥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바깥쪽 표면하고 유체가 서로 열 전달하는 것은 외부 유동 열 전달, 그렇게 또 구분을 하고요. 자연대류라고 하는 것은 방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밀도 차에 의한 유체의 흐름에서 생기는 표면하고 그 다음에 그 흐름에 의한 그 열 전달, 자연대류 열 전달, 그리고 그 그림 C와 같이 이 유체가 이 상변화가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상태로 변화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증발 열 전달, 그 다음에 기체가 그 액체로 바뀌어 가지고 기체 상태가 액체로 바뀌면서 열을 결국에는 물론 이제 열을 방출해야 되겠죠. 이런 열 전달, 응축 열 전달 이렇게 해요. 내가 지금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에서 열을 방출한 게 무슨 얘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증발은 유체가 열을 받아야지만이 그 액체 상태에서 이제 기체 상태로 바뀌는 거고요. 응축 같은 경우에는 기체 상태에서 열을 바깥쪽으로 내보내서 액체 상태로 바뀌는 거죠. 물론 이 사이에는 히트 트랜스퍼, 열 전달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대류열 전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해봤는데요. 크게 나누면은 싱글 페이스 히트 트랜스퍼, 단상, 상이 변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열 전달. 두 번째로는 상이 바뀌면서 열 전달이 발생하는 그 상변화가 동반되는 뭐 보일링이라든가 컨덴세이션, 뭐 영어로는 이거를 뭐 보일링 이렇게 하죠. 이거는 컨덴세이션. 그리고 이 자연대류 또 강제대류 같은 경우에도 싱글 페이스 히트 트랜스퍼 단상 유동용 열 전달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팬이 있는 경우는 강제대류 열 전달, 팬이 없이 밀도 차에서 생기는 것은 자연대류 열 전달. 강제대류도 이 그림과 같은 경우는 외부, 이와 같이 표면의 외부 흘러가니까 외부 이동 열 전달이 되는 거고요. 관 안쪽에 흐르는 유체하고 관과의 열 전달은 내부 이동 열 전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또 한 학기 동안 또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이제 주차별 강의 내용인데요. 주차별 강의 내용은 보다 상세하게 강의 계획서에 좀 있죠. 그래서 강의 계획서 내용을 보면서 주차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를 보면 조금 자세하게 좀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오늘 첫 수업이죠. 그래서 열 전달의 개요, 한 학기 동안 진행될 수업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플립 러닝에 대한 소개, 수업 시 주의사항, 뭐 평가 방법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플립 러닝도 아까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전체 15주차 중에서 한 3주차 내지 4주차 정도는 이와 같이 동영상 촬영을 해서, 물론 이거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 수업을 대체하고 있지만 이거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미리 사전에 공부할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면 그걸 여러분들이 학습해서 오고, 학습해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연습 문제를 푼다든가 질문을 받는다든가 디스커션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플립 러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주차 때는요, 여러분들 전도, 대류, 복사의 기본 방정식 및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선은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설명과 같이 열 전달의 정의를 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요. 도대체 열 전달이라는 건 뭐냐 그걸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열이 전달되는 건지, 그 다음에 대류는 또 어떠한 방식으로 열이 전달되는 건지, 그 다음에 복사열 전달은 또 어떤 건지 그 특징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주별 강의 진행 계획만 꼼꼼히 읽어봐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기본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본 방정식은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도에 의해서는 Furious Law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urious Law라고 하는 거를 물론 여러분들 아직 교재도 안 가지고 있고 그러긴 한데요. 이와 같이 그냥 맛배기로 한번 보여주면 바로 우리 교재 1.1식이죠. 1.1식이 바로 Furious Law예요. 그래서 초점이 조금 안 맞는데요. 어쨌든 열 전달량은 dTdx 거리에 따른 온도의 차이에다가 온도의 그레디언트에다가 K라고 하는 열 전도 개수를 곱한 양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할 전도 방정식의 Furious Law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 뉴턴의 냉각 법칙인데요.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어차피 있으니까요. 그래서 T surface minus T infinite. 이게 뉴턴의 냉각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표면의 온도, 이거는 유체의 온도, 이거는 대류열 전달 계수라고 해요. 이거 뉴턴의 냉각 법칙인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열 전달량을 구해낼 수가 있을 거고요. 복사열 전달 같은 경우에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인데요. 그래서 이거 조금 복잡해요. 어쨌든 복사열 전달량 Q는 시그마라고 하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흑체, 아주 이상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온도의 4승에 비례하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에다가
두 표면의 사이에, 뭐 여기는 서라운드라고 합시다. 표면과 주변 사이의 온도인데 4승에 비례해요. 그리고 이 TS는 켈빈, 셀시어스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273.15를 더해가지고 이제 켈빈 온도로 바꾸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같은 기본적인 식을 여러분들이 2주차에는 익히고 이거를 문제를 좀 푸는 그런 거를 좀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열 전달이 쭉 나오는데요. 전도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있냐면 5주차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도열 전달을 배울 거예요. 물론 2장에서는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해 가지고 Furious Law라든가 방금 보여준 K, DX, DT 물론 마이너스가 붙고요. Furious Law라든가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열전달 전체에 대해서 배운다라면 3장, 4장, 5장, 이 3, 4, 5장은 전도열 전달에 관한 부분이고요. 6장, 7장, 8장, 9장, 10장 여기까지가요. 이제 대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1장, 12장이 복사고요. 열교환계를 따로 뺐어요. 얘가 이제 13장, 14장 이제 열교환기 쪽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3장, 4장, 5장인 여기 컨덕션 전도부터 살펴보면 가장 여러분들 쉽게 하는 게 이제 1차원 전도열 전달이죠. 그러니까 X, Y, Z가 3차원이라면 한쪽 방향으로만 우리가 전도 열전달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3장이고요. 4장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온도가 변화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뭐,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달궈진 쇠구슬이 있다고 합시다. 굉장히 뜨겁게 300도씨로 쇠구슬을 달군 다음에 이게 물이에요, 물. 이게 워터라고 하면 물에다가 이 쇠구슬을 퐁 떠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물의 온도는 20도씨였다고 하고 굉장히 좀 컸다고 해요. 물의 온도가 좀 굉장히 컸어. 그러면은 이 300도씨의 쇠구슬이 물로 이렇게 퐁 들어가면 이 쇠구슬은 점차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점점 온도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리저버, 이거 물의 온도가 또 이제 상당히 이제 물이 굉장히 양이 많아가지고 물 온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면 점차 이제 300도씨의 쇠구슬은 20도씨에 점점 가까워질 텐데요.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 물체의 온도가 변화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비정상 상태 혹은 non-steady 비정상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비정상 여기는 정상 상태 열전달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가서 온도가 변화하는 비정상 열전달, 비정상 상태 열전달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물론 이 4장, 5장 모두 다 비정상인데요. 이와 같이 쇠구슬과 같이 아주 단순한 쇠구슬이긴 쇠구슬인데요. 쇠구슬을 하나의 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점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간적으로 온도가 모두 동일하다는 얘기, 좀 어려운 얘기를 첫날부터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더 단순한 이걸 하나의 점으로 생각해가지고 온도가 변화하는 거를 고려하는 게 이제 4장이고요. 5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네모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2차원, 3차원, 1차원 혹은 2차원, 3차원까지 공간에 따라 가지고 온도 변화가 생기는 그런 현상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은 정상 상태이면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체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 정상 상태이면서도 한쪽 차원으로만 X방향이면 X방향, cylindrical coordinate이라면 R방향이면 R방향, 그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열이 전달되는 것을 살펴볼 거고요. 4장하고 5장은 모두 다 시간에 따라 가지고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존재를 하는데 그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공간에 따라 가지고 뭔가 있으면 이와 같이 공간에 따른 변화가 있으면 5장이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은 공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4장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3장 같은 경우에는 1차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단순 평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원통형 좌표, 뭐 물론 구좌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좌표인데요. 이와 같은 구좌표에서도 우리가 그 1차원만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원통형 좌표 보면 뭐 Z 방향도 있고 레이디얼 방향도 있고요. 엑시얼 방향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한쪽 방향, 그 레이디얼 방향만 하는 뭐 단순하게 평판 같은 경우에는 뭐 X 방향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와 같은 한쪽 방향으로만의 온도 변화가 생겨서 그 온도 변화의 수직인 방향으로 열이 전달되는 이 현상만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물론 굉장히 단순한 어떤 그런 식 형태로 퓨리에스 로 아까 처음에 제시한 것처럼 이게 바로 1차원이죠.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있으니까요. 한쪽 방향으로만 있는 이와 같은 열 전달 식을 우리가 풀 거고요. 여기에는 조금 다양한 정의들도 좀 많이 소개를 할 거예요. 도대체 더멀 컨덕티비티라는 건 뭐냐, 뭐 이런 내용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멀 디퓨지버티라는 것도 있고요. 알파라고 하는 뭐 열확산 계수라고 알파도 좀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저항처럼 더멀 리지스턴스라고 하는 개념도 좀 도입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3장은 심플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데 보다 다양한 그런 열 전달에 있어서 그런 정의, 그 다음에 열 전달 문제를 보다 쉽게 푸는 방법,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제시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열 전달 양을 확대시키기 위해 가지고 핀을 많이 도입을 해요. 핀이에요, 핀. 그래서 이 핀이라는 거를 도입할 때하고 핀을 도입하지 않을 때, 그때 얼마만큼의 열 전달 양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볼 겁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차원, 차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하나의 점이에요. 이 하나의 점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온도가 어떻게 바뀔 건지, 결국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단순히 어떤 시간에 따른 함수로, 이렇게 시간에 따른 함수 혹은 뭐 온도에 따른 함수, 뭐 이런 정도로 주어지는 FT가 아니라 이게 더 맞겠네. FT, 온도에 따른 함수.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미분방 정식인데요. 이런 거를 풀어서 시간에 따른 온도가 어떤 형태로 되느냐, 그거를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 공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을 이렇게 공을 이렇게 점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길 텐데요. 그래서 비오스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비록 공이긴 하지만 공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없어서 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판단 기준을 우리가 세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무차원수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퓨리어스라고 하는 시간에 따른 무차원수도 우리가 한번 익혀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간에 따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이렇게 되면 공간에 따른 1차원, 공간에 따라 가지고 온도는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지만 이와 같이 공간에 따라서도 변하게 되는 이와 같은 1차원을 다룰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2차원 공간에 따라서도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요. 물론 3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 온도라는 놈이 펑션인데요. 펑션 오브 시간과 x, y, z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다루겠다는 게 지금 5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편미분 방정식, 여러분들 공업수학 시간이든 유치학학 시간에 조금 배웠을 텐데요. 이와 같은 방정식을 partial derivative equation, partial 편미분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편미분 방정식 손으로 풀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핏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여기 익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와 같은 비정상 다차원 열전환 문제를 좀 풀어볼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1차원이든 2차원이든 아까 얘기한 EES,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서버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텐데요. 또 특히 이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방금 설명한 이제 대류열 전달부터는 이 엔지니어 이퀘이션 서버가 큰 힘을 발휘할 거예요. 자, 6장부터는 이제 대류열 전달 항목으로 넘어갈 텐데요.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일단은 6장은 대류열 전달의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있어요. 대류열 전달은 외워야 돼요. 흐르는 유체하고 표면 사이의 온도 차이에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대류열 전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류열 전달은 일단 유체가 흘러가기 때문에 유체가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체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 흐르는 거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열 전달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흐르는 유체하고 표면과 열이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익히 예전에 배웠던 레이놀스 수라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대류열 전달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이 유체의 속도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흐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열 전달량이 틀려지기 때문에 레이놀스 수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틀려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흐르는 유체가 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이게 물이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공기가 흘러가는 건지 혹은 아니면 뭐 이산화탄소가 흘러가는 건지 그와 같은 어떤 흘러가는 유체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흘러간다고 해도 물이 그 속도로 흘러가는 경우하고 공기가 그 속도로 흘러가는 경우하고 그 표면으로부터 열을 뺏어가는 그 정도는 굉장히 틀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물질의 특징을 반영하는 게 바로 이제 또 프렌틀수라는 게 있어요. 프렌틀수.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뉴턴의 쿨링 법칙, 아까 얘기했듯이 대류열 전달의 경우에는 대류열 전달의 표면 온도하고 유체의 온도 차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H, 미안합니다. 대류열 전달 개수 자체는 바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속도를 대표하는 레이놀스 수,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특징을 나타내는 프렌틀 수.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프렌틀 수 같은 경우에는 열이 확산되는 정도하고 그 다음에 점성이 확산되는 정도의 그 차이를 나타낸대요. 대부분 이거는 물질의 고유 물성이기 때문에 이 프렌틀 수를 통해서 어떠한 유체를 가지고 지금 열을 전달하고 있느냐를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6장에서 이해할 거는 이와 같은 어떤 뉴턴의 쿨링 법칙을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뉴턴의 쿨링 법칙 H라고 하는 놈이 function of 물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H 값도요, 대류열 전달 개수도요, 나중에 너셋 넘버라는 걸로 무차원화돼요. 무차원수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없는 그러한 어떤 대표적인 수를 얘기하죠. 레이놀스 수 같은 경우도 레이놀스 수는 정의가 μ분의 rho VT죠. 점성력분의 관성력을 나타내면서 차원이 없어요. 너셋 넘버라고 하는 것도 K분의 HX라고요.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열전달 계수를 무차원한 수인데요. 이거 바로 너셋 넘버가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냐면 무차원수 레이놀스 수하고 프렌틀 넘버의 함수다. 이걸 여러분들이 6장에서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7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6장에서요, 지금 끝나면 7장에서 보다 이제 자세한, 다양한 그러한 형상 혹은 뭐 관 안쪽으로 흘러가는지 관 바깥쪽으로 흘러가든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H 값을 구하는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류열 전달에서 방금도 수식에서 얘기했지만 대류열 전달의 핵심은 뭐냐면 굉장히 심플해요. 식은 이와 같이 뉴턴의 쿨링 법칙이라는 걸로 굉장히 심플하게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물론 표면 온도하고요. 그 다음에 유체 온도는 내가 측정이 가능해요. 뭐 온도계 더모커플이라고 하는 표면에 부착해서 측정하는 온도계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쉽게 측정이 가능한데 이
대열 전달계수 H값을 이게 측정하는 거는 굉장히 수월하지 않아요. 뭐 측정한다기보다도 얻어내는 건 쉽지 않는데, 그래서 7장 혹은 뭐 8장 뭐 대열 전달 전체적으로 모든 그 상황에서는 H값을 구해내는 일을 계속하는 H를 구하는 일이에요. 구하는 일. H값을 구하는 일을 지금 7장, 8장, 9장, 뭐 8장은 중간고사지만 7장, 9장, 10장 다 하는 거예요. 그럼 H값이라고 하는 건 상황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그것이 상변화가 일어날 때 H값이 틀려지고요. 자연대류일 때 H값이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관내측일 때 H값이 틀려지고요. 관외측으로 올 때 H값이 틀려져요. 상황에 따라 다 틀려져요. 그래서 이 H값을 구하는 거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쏟는 예를 지금 7장, 뭐 9장, 10장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한참 조금 됐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또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